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탐사 시추 계획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진행된 물리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에서 10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전망대로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말 그대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국민께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차분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듣는 순간 이거다 싶었나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보였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뜬금없는 대통령이라며 돋보일 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명했어야 할 내용은 총체적 안보 불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히고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에는 48개국 대표가 참석하며 윤 대통령은 개회식과 오전 세션을 주재한 후 친교 오찬에 참석하고 폐회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방한한 아프리카 1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정상들과 오후에는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환영하며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도니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이슈인 사이트 팁스의 3일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였던 것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법원에서 43건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지지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INI는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욱 강력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유권자 16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또한 CBS 뉴스와 유고브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미국 성인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해는 유죄 판결 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멕시코에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앞둔 선거가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2일 멕시코에서는 대통령,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2708명의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투표소에서 총격과 납치 등 폭력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 38명이 숨진 역대 최악의 폭력 선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범죄 조직 카르텔이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괴한들이 투표함과 용지에 불을 지르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도망가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이 자신이 고독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고독사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생 980명 중 30.2%가 고독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한국 인구의 16.4%를 차지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있는 1960년대생의 44%는 부모에게 월 평균 73만 원을, 43%는 자녀에게 월 평균 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노후 책임은 89%가 본인에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29%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49%는 부모가 아파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으며 15%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양 상황입니다. 1960년대생의 평균 퇴직 나이는 54.1세이며 54%는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기대 수명은 85.6세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은 평균 6.7년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1960년대생이 고독사에 대한 우려와 부모 및 자녀 부양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05년 시작된 제네바 모터쇼가 12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조직위원회는 5월 31일 내년부터 무기한 중단하고 조직 해산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조한 성적이 폐지의 주요 원인입니다. 2019년에는 35개 주요 완성차 업체가 참석했지만 올해는 6개 업체만 참가해 방문객이 6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내년부터 카타르에서는 모터쇼가 계속되지만 제네바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네바 모터쇼는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선보이는 경연장이었으나 최근 모터쇼 인기가 줄어들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CES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해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혼다 등도 신기술을 선보이며 CES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기술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모터쇼의 몰락은 자동차의 IT가 집중되면서 관련이 큽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신기술 선점을 위해 모터쇼 대신 CES를 찾고 있습니다. 신차 공개 방식도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모터쇼의 홍보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CES의 영향으로 개최 시기를 바꾸었지만 코로나로 열지 못했습니다. 파리 모터쇼도 전시 기간과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와 도쿄 모터쇼도 이름을 변경하고 모빌리티 쇼로 확장했습니다. 모터쇼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미래차 전환에 맞게 변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15개월 사이 새끼 남방 큰 돌고래 7마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남방 큰 돌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바다에서 다큐제주 감독 오승목은 오전 10시쯤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들어 올리는 어미 돌고래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서 같은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오 감독은 어미 돌고래는 새끼가 죽으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데리고 다닌다. 이는 남방 큰 돌고래의 장례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5개월 동안 제주 연안에서 새끼 돌고래의 죽음이 7차례나 목격되었습니다. 오 감독은 어린 새끼 돌고래의 죽음이 두드러지는 것은 제주 바다 환경이 남방 큰 돌고래 서식에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13일에도 남방 큰 돌고래가 새끼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늦겨울에서 봄에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영랑리, 무릉리, 신도리 등 7km 구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폐허구에 걸린 새끼 남방 큰 돌고래는 이달 말까지 긴급 구조될 예정입니다. 오 감독은 관련 기관이 남방 큰 돌고래의 안전한 서식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면밀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6월 5일 수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에 내일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호남,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 강원도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이 예상돼 햇볕 차단에 신경을 잘 써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8도, 광주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